오늘 장이 중심이 될 이슈엔 전략을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분과 함께 할게요.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신한투자증권 강석훈 PB,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헤르메스닥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이슈엔 전략 반도체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밤사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기대치가 얼마나 높았길래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하다는 이유로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이슈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책을 구체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의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는데 글쎄요,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 관련주의 하단을 지지해줄 만한 이슈가 되어줄지 자세한 내용 주가 전망 반종민 소장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그 전일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제2차 경제 이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 원 규모의 금융세제, 재정 및 인프라 지원과 관련된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좀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방안은 원활한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정부가 약 한 18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가동을 하고요. 그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17조 원의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다음 달부터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좀 개시할 예정이다라는 밝혔습니다. 27년까지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최대 8천억 원 조성을 해서 1조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요. 25년까지 3천억 원으로 조성된 현재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스케일업 M&A를 목적으로 하는 펠립스 기업의 지분 투자에 대해 실제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최대 8천억 원을 조성하고 향후 기업 수요를 보아가며 추가 규모 확대를 좀 검토할 예정으로 밝혀졌는데 연도별 시장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하위 펀드 조성 시 블라인드 펀드와 프로젝트 펀드를 혼합하여 효율성 제고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3년 연장을 추진을 하고요. 첨단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기술을 좀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외에 지금 R&D 사업화의 인력 양성들 분야에서도 내년부터 27년까지 약 5조 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된 인프라 지원에 대해서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등이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해서 생태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지금 기업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은 대출 방안을 좀 어느 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실제 아직까지는 실행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만큼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활용하게 된다 하면은 반도체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고 실제 투자와 M&A들이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책 모멘텀을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법안 발의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굉장히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100조 원 규모면은 기간이 길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만큼은 좀 어느 정도는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통과까지는 시간 소요가 충분히 될 것으로 좀 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은 반도체 대표주와 소부장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번 정책에 대한 분위기를 좀 타서 긍정적으로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원달러 환율도 1,390원 넘을 정도로 이렇게 좀 반도체 우리 대표적인 수출주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에 관련 기업들로 일제히 환영하는 모습인데요. 이제 시작이죠.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800선 언저리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죠. 이런 가운데 다음 달이면 2,800 위쪽에서 안착할 것이다. 이런 증권가 전망이 나왔는데 아직 고점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3분기 코스피 더 기대해봐도 좋다는 건지
어떤 건지 김선영 대표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2021년도 6월 25일이죠. 코스피가 역사적인 고점인 3,316포인트를 기록하고 나서 그 이후에 2022년 9월 30일까지 거의 1년하고도 3개월 동안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벗어난 이후에 처음으로 2,800포인트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다시 탈환을 했는데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음 달쯤 되면은 2,800포인트에 안착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여러 증권사들이 되게 많은 예상치를 제시를 했는데 원래 잘 못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측들 그냥 놔두고요. 일단 어쨌든 예측치를 올린 이유를 보니까 최근까지 지수를 끌어올린 AI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부분이 좀 공통적인 분모였습니다. 최근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 AI 돌풍을 사실상 이끈 엔비디아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10% 조금 넘는 조정을 보였잖아요. 이러면서 또 AI주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것도 그들의 생각이니까 무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코스피 지수도 지난 20일 고점 기록하고 나서 좀 쉬고 있다가 어저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엔비디아 급반등하면서 또 어제도 우리나라가 또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보면은 지수는 어쨌든 이제 이 AI 관련주 그리고 엔비디아 이것과 연결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최근에 시장의 펀더멘탈을 좀 봤을 때는 이제 거시경제 측면이나 아니면 경제 전반적인 기초 체력이나 외국인들 수급을 봤을 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 쪽에 지수가 고점이라고 평하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의 의견 앞으로 무시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더 높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원래 작년에 이제 증권사들이 올해를 예측하면서 다들 그랬거든요. 올해 어렵고 회복이 더딜 거다 그랬는데 1분기 때부터 그들의 예측을 완전 깨버렸고 그것보다 훨씬 더 잘 이제 뒤없는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분기를 넘어서 3분기도 이어질 거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증권사들도 많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특히 개선이 빠른 업종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조선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수출 업종에서 주도주가 나올 거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고 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평소에도 말씀 많이 드렸죠. AI나 이런 기업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우리가 봐야지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도 움직일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고요. 최근에 유가와 환율을 고려하면은 하반기에도 역시나 수출 주도주들이 우리나라를 이끌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걸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금투세 폐지 이런 쓸데없는 거 빨리 없애버리고 시장에 대한 부담감을 떨고 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더 빠르게 더 높이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 빨리 빼버리고요. 시장 끌지 말고 빨리 빼버리고 우리가 좋은 소식만 좀 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힘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반기도 K뷰티와 K푸드가 시장 반등의 주도 역할을 톡톡히 했죠. 하반기에도 수출주가 시장의 추가 반등을 견인해주면서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길 또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코스닥도 하반기에는 힘을 내주길 긍정적 흐름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히토류의 정제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탈중국 바람이 부는 히토류 연구 자석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도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습니다. LS 전선도 LS 에코에너지 매입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강석훈 PB님? 과거 한 달 전 정도에 이제 5월 23일 정도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관련해서 발언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제 동일한 논리들을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 만큼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냐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자면은 이 전력 케이블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 LS 에코에너지가 맞거든요. 이 아시아 지역을 겨냥해서 확장을 해온 기업이고요. 2015년 5월 LS 전선 아시아로 설립한 뒤 지난해 LS 에코에너지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작년 중순부터 구리 가격의 52주 신고가, 전력기기 실적 서프라이즈, 그리고 전선 테마 등을 이유로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는데요. 5월 중순부터는 이 논리만으로는 전선구리 종목들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 경계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가만 두고 보면 올랐지만은 이때부터 기관을 중심으로 순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좋았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주가 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급등 후 횡보 그리고 더욱 폭발적인 급등 시기에 공격적인 매수세가 달라붙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구리 폭등 이야기에는 많은 허구가 끼어 있다라고 하는 블룸버그 오피니언도 끼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게 되면서 4만 5천 정도에서 정을 받던 주가가 떨어져서 결과적으로 3만 1,000원대에서 지금 지지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선 구리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지금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반영됐고 사실상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이제 훼손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안 좋다라고 수급이 좀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히토류 정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에도 계속 조금씩은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전방 산업 자체가 원래 전기차라든지 해상 풍력이거든요. 근데 지금 딱히 활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하는 전선 사업이 잘 되는 건 알겠는데 히토류 연구 자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본격화됐다라고 하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는 좀 나왔지만은 사실상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 히토류 기술 이전 관련 기사가 아침에 많이 나왔지만은 주가의 흐름에서 뭐 긍정적인 이슈로 반영되진 않았고 히토류 관련해서 뭐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지금은 물 탈 때 아니다, 아직 들어갈 때 아니다 이런 아주 용감한 그런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 LS 에코에너지 행보 실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만 주가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투자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뷰티 인기가 뜨겁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업계가 국내 중소 화장품 입점 유치에 한창인데 이런 가운데 아마존이 우리 화장품의 글로벌 수출에 대해서 전방위 지원에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마존은 어젯밤에도 시가총액 2조 달러 처음으로 돌파했을 정도로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국내에 우리 기자들 불러갖고 미디어 브리핑까지 했죠. K뷰티의 업계 전망까지 하청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은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오늘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면 또 수출 데이터가 강한 산업군들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기대감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에서 이렇게 행사를 열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건 사실상 좀 이례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마존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이니까 그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K뷰티가 엄청나게 이제 매출이 잘 나온다라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좀 수급적인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수출 데이터 기조를 보시더라도 계속적인 이런 호황 흐름들은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전략으로 이 이슈를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존으로 입점하는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제 OEM, ODM 업체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입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결과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OEM, ODM 쪽에서는 이제 구조적으로 성장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특히나 캐파도 풀캐파로 돌리고 있는 기업들의 이제 리포트 내용들도 상당히 나와주고 있고 오히려 초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을 만큼 업계의 상황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좀 OEM, ODM 쪽에서도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상당히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을 한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정도로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플랫폼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커지고 입점이 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수출 지역 자체가 확대가 되는 그런 뭐 실리콘투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연쇄적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출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 중국 비중이 좀 줄어들고 미국 지역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발에서의 영향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CMO 이렇게 만드는 제조업체들을 좀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제조해주는 업체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실리콘투라든지 뭐 삐아, 아이패밀리 SC 같은 미국 비중은 크지만은 상대적으로 CMO 업체는 아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좀 다시 한번 고점 돌파가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리콘투랑 또 나머지 색조나 뭐 이제 이 그 선케어 관련된 쪽을 하는 업체는 또 나눠서 봐야 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성장 흐름에서 이제 피부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환경이 더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은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리콘2는 이제 플랫폼 기업이고 이제 단기 차입금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속도가 더 좋아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플랫폼에 대한 확장들 그리고 지역의 다변화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관점은 다르긴 하지만 결국엔 K뷰티가 확장이 되는 부분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후발로는 당연히 뭐 지금까지는 선발대로 잘 띄워줬고요. 후발로도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뷰티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와 공시도 확인해보고 오시죠. 이혜은 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시간입니다. 상향 리포트로는 LG이노텍과 농심 리포트가 발간됐고요. 한편 위메이드와 카카오페이 목표가는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풍산 목표가는 각각 12만 원과 8만 원으로 유지됐네요. 자, 그럼 상향 리포트 그중에서도 LG이노텍부터 살펴볼까요? BNK투자증권은 LG이노텍의 호실적이 예상된다며 2분기 실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환율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졌으며 북미 고객사들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됐고 했고요. 그리고 아이폰 15 수요가 개선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하반기 북미 고객사도 AI 기능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고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이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점을 반영해 목표가는 29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농심입니다. NH투자증권은 농심과 관련해 2분기까지는 제조 원가율 상승 부담이 지속되겠으나 하반기부터는 완화되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 즉 반등이 기대된다고 했는데요. 또 늘어나는 국내외 라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물류센터 설립을 발표한 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56만 원에서 61만 원으로 올려 잡았습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위메이드 목표가는 4월에 제시한 7만 3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당초 3분기에는 미르4 그리고 4분기에는 미르M이 중국에서 출시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이를 감안해 올해 실적 추정치를 낮춰 잡았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하반기 출시 예정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가 성공한다면 연이은 게임 출시 성공으로 게임 사업 가치가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했고요. 위믹스 반감기 도입에 따른 위믹스 가격 반등도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예상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분기와 마찬가지로 메모리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가 전사의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또 현재 삼성전자 주가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엔비디아향 HBM 인증 지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 추가 주가 하방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했고요. 디램 공급 부족이 심화하면서 메모리 호황기는 2025년까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근하기 좋은 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행 공시 이은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내내 부진했던 게임주가 최근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제는 NC소프트가 그리고 어제는 데브시스터즈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출시 모멘텀에 한껏 들뜬 기대감이 주가 반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위메이드는 목표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단 말이죠. 현 시점 가장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반종미 소장께 들어볼게요. 예, 먼저 그 전일 게임주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데브시스터즈가 굉장히 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쿠키런 모험의 탑 기대감 덕분에 한 28% 상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신작 공개를 좀 앞둔 기업들 그러니까 넵튠과 위메이드, 넷마블의 경우에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위메이드의 경우에는 지금 리포트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약간은 좀 아쉬울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크램프톤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 좋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시프트업의 상장을 앞둔 게임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이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결국 이제 코스피로 좀 직행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보셔야 되는데 시가총액도 약 한 3조 5천억 정도 되는 그 대형 IPO기도 합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게임즈에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받은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자금 사용 사용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게다가 이제 타이거 게임 ETF K게임의 경우에도 2% 상승 그리고 KB스타 게임 테마의 경우에도 2%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전일장의 흐름들은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겠는데 대부분 그 게임주에 대해서는 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NC소프트만 빼고요. 근데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 지금 경영적인 좀 구조조정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 앞으로 좀 약간의 기대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게임주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신작 기대감과 그
그 기대감을 통해서 그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게임주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점을 찍었다 그리고 바닥이다 이런 그 의견은 저는 좀 못 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은 이제 게임주의 경우에는 개별주의 흐름대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2분기 실적까지 좀 어느 정도 포함이 된다 하면은 그 관련된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 넷마블과 펄어비스, 크래프톤은 그래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하반기에 게임주에 다양한 신작 모멘텀이 존재하는 만큼 종목별 이벤트를 따라가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18에서 21달러 희망 밴드였는데 21달러로 확정됐다. 방금 지금 소식이 들어왔고요. 상단에 이제 공모가 측정이 된 거죠. 오늘 밤 D-Day가 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웹툰 관련주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갈 수 있을지 강석훈 PB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웹툰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지만은 이 상장 이슈가 나온 이후로부터는 좀 세론에 유의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웹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플랫폼 기업이 이 네이버 카카오라고 하는 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창 끝에 위치하는 산업입니다. 그만큼 해외 반응도 괜찮고 이제 실적을 만들어내는 모습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디어 엔터 웹툰을 관통한 핵심 키워드가 IP 장악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제일 장악력이 높은 곳이 이 웹툰입니다. 상장된 만큼 이 글로벌 기관 투자가에게 양질의 펀더멘털을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성에 있어서는 좀 좋게 바라보는데 이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흐름은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총 5조 원 얘기가 나오다가 상단 기준 방금 나왔지만 21달러 기준으로 3.7조 원으로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웹툰주 전반적으로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식었습니다. 와이랩을 포함해서 6월 18일 정도의 주가 흐름이 안 좋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실제로 기업 자체적인 이슈보다도 이 네이버 웹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흔들린 만큼 뉴스가 나온 이번 주만큼은 이제 세론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네이버 웹툰 자체적으로는 어떻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 네이버 웹툰은 이제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일단 공모가가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가격이 괜찮다는 말씀이죠. 글로벌 피어 그룹들은 이제 올해 기준 PSR이라고 하는 것이 3배 정도인데 이 네이버 웹툰으로 대표되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경우에는 우수한 시장 포지션도 있고 보수적으로 올해 매출액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PSR 기준 대략 2배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가격 자체가 괜찮기 때문에 자체적인 이슈로는 네이버 웹툰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 어제 주가 급등하긴 했습니다만 Y랩이라고 웨이브 웹툰이 10% 지분 갖고 있는 이 종목은 급락을 최근 들어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반종민 소장님 Y랩을 유망하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만 Y랍니까? 예, 이게 지금 지난 25일 때 좀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신주 인수권 행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상장을 한 30만 주 정도, 그 가액이 한 9천 원 정도 됐는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크게 염려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상장이 되기 전에 이제 먼저 어느 정도 그 물량을 좀 내놓은 물량을 좀 추가 상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 좀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1년 되면은 한 7월 20일일 겁니다. 그때 이제 최대 주주 물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호 예수 해제가 되는데 그때 시점에 대해서 이제 엑시트 시점을 좀 고려할 시점이지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시점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이슈 때문에 Y랩은 좀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이 웹툰 시장에 속속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용자 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는 상황 속 네이버 웹툰의 나스닥 상장이 웹툰주 전반에 온기를 확산하길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반도체 투톱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놓고 증권가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하이닉스의 독주냐 아니면 삼성전자의 역전이냐를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 이슈를 정하면서 우리 팀끼리 항상 정하잖아요. 하루 전날. 그래서 저희 PD님께서 저한테 이제 하신 질문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김 대표님의 SK랑 삼전 중에 어떤 쪽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앵커님 아시겠지만 어저께 제가 했던 이제 대답이 뭐였냐면은 저라면 두 개 다 살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 기업이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런 것처럼 반도체 투톱에 대해서 지금 여의도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기사 헤드라인이 봤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 헤드라인을 보고
여의도 정말 쓸데없는 힘 빼고 있구나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들었는데 일단 그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이건 고민은 시청자분들도 다 똑같이 하고 계실 거예요. 뭐 PD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마찬가지일 텐데 SK하이닉스 강세 쪽으로 응원한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독주가 이어질 것이고 목표 주가는 35만 원이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쪽 강세를 응원한 쪽은 삼성전자의 한 방을 기대한다. 시총 1위 기업인데 한 방을 기대하는 건 좀 아니죠. 3분기 이후에 엔비디아 공급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테스트가 통과됐을 때는 흐름이 역전될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일단 둘 다 정말 그럴싸하고 저도 거기다 굉장히 공감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일단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저는 위 두 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사도 오늘 종가보다 연말 종가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가 돈을 들고 투자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꼭 줄을 세웁니다.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우리는 1등만 가야 되라고 하는데 갑자기 3, 4등이 올라가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면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다 사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 수익나고 이것 수익나고 좀 상대적으로 적으면 어떻습니까? 결국 내 계좌에 돈만 묻히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한쪽만 하고 싶으시면은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저는 둘 다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만일 성향에 맞춰서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 난 진짜 반도체만 할 거야라고 하신 분들은 SK하이닉스가 맞습니다. 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말고 매출이 나오는 곳이 없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보시면은 이제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반도체 좀 꺾여도요. 뭐 휴대폰이 잘 팔리거나 나머지 차가 잘 팔리게 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는 밸런스가 맞춰집니다. 물론 사업별로 이제 매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오르고 내리곤 있지만 물론 반도체가 크긴 크지만 밸런스가 좀 맞춰졌습니다. 이걸 자동차로 가면은 테슬라와 이제 우리가 보통 현기차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전기차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기차는 내연차 다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서 매력 포인트가 다르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 기사 나왔어요. 3분기부터 낸드와 DRAM 가격을 다 인상하겠다고 거기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20년 무차 경영 원칙을 깨고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해서 산업은행에 대규모 이제 대출을 이제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사채 발행도 한다고 하니까 대기업 괜히 이렇게 돈 안 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저는 그냥 최대한 두 개 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어렵다 하시면은 둘 중에 하나 잘 선택하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가 살아야 우리 증시가 삽니다. 반도체 화이팅!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개장 전에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 하청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뭐 우리가 기대했었던 마이크론 실적이 나쁘진 않았는데 뭐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단기적인 변동성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야간 선물이 새벽 5시 기준이긴 한데 일단 마이너스 0.26% 정도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이 그렇게까지 우호적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만약에 장비단에 대한 부분들과 월말과 또 7월 5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주가 약간 흔들린 거는 국채에 대한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5년짜리 이제 국채 입찰이 굉장히 좀 호조를 이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이 좀 상당히 떨어지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이게 뭐 최근에 7년물도 그렇고요. 굉장히 단기적인 국채까지도 입찰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기술주가 일부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또 소비자 관련된 지표가 나왔을 때 그 변화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개별적으로는 구글 서밋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LG전자가 또 이제 로봇에 대한 이제 오픈을 좀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부분에서 이슈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에서 조금의 수급적인 부분이 집중이 된다라고 한다면 로봇주들 한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가 만약에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수출주 안에서 이런 좀 순환매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이나 뭐 화장품 이런 산업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목요일 개장 전 이슈앤 전략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